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경남 소식입니다. 특혜 논란이 제기된 밀양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사업이 결국 민간 사업자에게 수익만 남긴 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밀양시의회에서는 이 사업에 1,500억 원을 투입한 밀양시가 매년 2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떠안아야 할 형편이고 민간 사업자의 기부 약속 이행은 불투명하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밀양시가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전임 박일호 시장 때 추진한 밀양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 민자사업자와 밀양시가 각각 8대2로 투자해 민자사업자는 골프장 등을 짓고 밀양시는 스포츠시설과 농촌과 문화체험시설을 지어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자사업자는 지난해부터 골프장 영업을 시작했고 농촌체험시설 등도 올해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밀양시가 지금까지 투입한 사업비는 1,500억 원. 그러나 밀양시는 시설 운영비 적자 20억 원 이상을 매년 부담해야 하면서 특혜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24억 정도가 이렇게 적자 나는 걸로 이렇게 편성이 예상되었으나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는 올 연말 되면 추경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면은 30억이 훨 넘을 것이다. 특히 이 사업은 운영 이후 기부 체납하는 다른 공공사업과 달리 민자사업자가 골프장을 소유합니다. 그렇기에 골프장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 일부를 밀양시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토지 수용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기부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밀양시가 지난 9월 보유 지분 20%를 시의회 승인도 없이 민자사업자에게 넘긴 사실도 논란입니다. 밀양시가 민자사업자를 통제할 아무런 권한이 없어진 셈입니다. 주지 협약서에 나와 있는 우리 기반시설 준공과 분양 대금 완납 후에 지분을 해서 11월 달에 지분을 정리했습니다. 밀양시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지만 밀양시와 민간 사업자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의혹 해소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 밀양시의회는 특위 활동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경남개발공사 여자 핸드볼팀이 최근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창단 첫 6연승으로 정규리그 2위까지 올라 만년 하위권의 서름을 털어내며 플레이오프 진출도 노리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맞고 또 맞고 쏟아지는 공격에 골키퍼의 선방이 이어집니다. 뒤이은 매서운 공격, 속임 동작 뒤 날카로운 슛과 상대 골키퍼 키를 살짝 넘기는 재치 있는 슛은 핸드볼만의 재미입니다. 60분 혈투 끝에 경남개발공사가 광주도시공사를 꺾고 창단 첫 6연승을 일궈낸 순간입니다. 왜 이러지 싶기도 하고 근데 또 너무 다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서 선수들이 이제 이겨가는 방법을 아는구나 싶었어요. 경남개발공사 여자 핸드볼팀은 승률 80%를 기록하며 정규리그 2위까지 뛰어올랐습니다. 2007년 창단 이후 최고의 성적. 만년 하위권이던 과거와 달리 올해는 돌풍의 주역이 된 겁니다. 현재 경기당 평균 득점은 4위로 8개 팀 가운데 중위권이지만 실점은 가장 낮습니다. 짠물 실점에는 경남 출신 국가대표 수문장을 지낸 오사라 선수가 버티고 있습니다. 공격수와 눈과 손에서 제가 시선을 떼지 않았던 점이 이번에 좀 좋은 방어율로 이어졌던 것 같고 지금은 저희 유니폼에 한번 별을 달아보자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 경기장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다른 팀보다 피로 누적도는 높지만 최고의 경기력을 보이는 요즘 선수단은 영화 우생순보다 더 최고의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 강팀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선수단과 똘똘 뭉쳐서 매 경기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한번 내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시즌 절반을 남겨둔 현재 선두와는 단 한 게임 차. 오는 9일 경남개발공사 핸드볼팀은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SK 슈가 글라이더즈와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일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60여일 앞두고 여야가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천 신청자 접수를 마감한 국민의힘은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어제까지 면접을 끝내고 오늘부터 경선 지역을 발표합니다. 조미령 기자입니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경남 지역구 16개 선거구의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는 모두 75명. 경쟁률은 4.69대 1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 3.35대 1을 웃돕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없는 김해을 선거구에 9명이 신청해 경쟁이 가장 치열했고 무소속 하영재 의원 지역구인 사천남의 하동 선거구에도 8명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통영 고성 선거구에는 정점식 의원이 단독 지원해 사실상 공천이 확정된 셈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부적격자를 서류 심사로 걸러낸 뒤 경쟁력 평가 여론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지역별 면접은 오는 13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정권 교체 완성을 위해서는 이번 경남 16개 선거구에서 과거 13석 그 이상을 얻도록 도민들의 선택을 받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어제까지 면접 심사를 마치고 오늘부터 경선 지역을 발표합니다. 경선은 오는 15일부터 치러지며 단수 후보 선출 등 선거구별 후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경남 16개 모든 선거구에 후보자를 낼 계획입니다. 기존의 현역 국회의원 3석을 수성하고 그리고 6석을 추가해서 경남의 정치 권력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된 후보들과 함께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20일 전인 다음 달 2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됩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우리 지역 곳곳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살펴보시면 비구름은 서부를 중심으로 머물며 약한 비를 내리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으로도 곳곳으로 빗방울이 날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서부 지역에 최대 5mm 미만이고요. 눈으로 내린다면 서부 내륙에서 최대 1cm 안팎입니다. 다만 어제 내린 눈과 비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은데요. 출근길 미끄럼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치고 난 뒤 당분간 낮 기온이 오르면서 우리 지역에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설 연휴에도 창원의 한낮 기온이 10도까지 크게 올라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3도, 창녕이 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7도, 김해가 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도, 산청이 1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8도, 거창 6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우리 지역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구름만 지나겠고 설 연휴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어제 확대 간부 회의에서 지난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 결과 경상국립대 의대 정원 증원은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지사는 또 전국의 의대를 신설할 경우 창원 지역 의대 신설부터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정부를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사천공항 확장을 추진합니다. 경상남도는 사천시와 함께 이달 중 사천공항 확장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고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천공항은 1969년에 상업 운항을 시작했지만 활주로가 2.7km에 불과해 국제공항으로의 역할을 위해 확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올해 경남 경제는 설비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2.2%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남의 지역 내 총생산은 2.2% 성장하고 민간 소비는 2%, 설비 투자는 10.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면 건설 투자는 2.1%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경남 지역의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3배 이상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 광장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남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는 모두 678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2년 213건보다 3배 이상 많고 2010년 관련 건수 공개 이후 최다입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168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제, 김해, 양산 순이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이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리산 탐방로 일부를 통제합니다. 통제 구간은 노고단 고개에서 장터목, 의신마을에서 세석평전 등 26개 구간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은 24시간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통제구역 무단 출입과 흡연 등을 단속합니다. 하동군이 17개 초등학교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학생 400여 명에게 방학 동안 점심 도시락을 제공합니다. 하동군은 돌봄 교실 도시락 한 끼당 7,000원을 지원하고 화계면과 청암면, 악양면 등 산간 지역 6개 학교에는 한 끼당 9,000원을 지원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